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신문 한 면 전체를 할애해 신권처럼 빳빳한 무더기 사전투표용지가 발견됐는데 이상하게도 꼭 1번 더불어민주당에만 도장이 찍혀있다고 박주현 변호사와의 인터뷰 형식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상세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메이저 언론사까지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보도하니 선관위가 부담을 느낀 탓일까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와 개표 과정 시연을 통해 의혹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28일 경기 과천의 선관위 청사에서 언론을 상대로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을 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했습니다. 선관위의 의도가 너무나 불손해 보이네요. 아니 지금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는 쪽은 언론이 아니라 우파 유권자인데 왜 언론을 상대로 해명한다는 거죠? 이러니 개표 시연 취지 자체부터 쇼한다는 의심을 쳐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진짜 해소할 마음이 있다면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즉각 수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민경욱 의원은 언론을 상대로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을 시연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그냥 기계를 넘기라고 주문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25일 SNS에 선관위가 시연을 하겠다는데 뭘 힘들게 시연을 하느냐며 그 기계 그냥 우리 손에 넘겨주면 어련히 우리가 알아서 잘 뜯어볼 텐데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선관위를 향해 기계가 무슨 죄가 있어? 거기에 이상한 명령 내린 놈이 잘못이지. 그나저나 조이주 참했습니다. 증거 보전은 안 되고 프로그램 싹 빼놓고 언론 불러서 여론 조작 위한 쇼를 하시겠다? 그 짓 꾸미느라고 한 달 동안 야식 시켜 먹으면서 국리를 하셨나? 라고 힐난했습니다. 앞서 민경욱 의원은 24일 저녁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끔씩 전화를 해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진행 과정을 묻길래 한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랬던 주호영 대표가 다른 지인에게는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면 당이 2번, 3번 죽는다고 손사래를 쳤다고 한다. 이제 희망 고문은 그 정도면 됐다. 나 홀로 외치련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민경욱 의원은 주호영 대표께서 전화로 알려오셨습니다.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으므로 재개표를 지켜보겠다. 중앙선관위에게는 즉각 해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추가 소식을 덧붙였습니다. 주호영 이 사람 갑자기 국회 옥상 위로 올라가서는 한낱 땡볕에서 꿀벌 채취하더니 왜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할까요? 벌써 더위 먹었나요? 아니면 꿀벌에 취했나요? 지난 24일 미국의 언론사 2군데에서 한국의 4.15 총선은 조작 또는 사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와 더 디플로맷입니다. 먼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는 기사 제목으로 워터 에이프릴 팔러멘터리 엘렉션즈 인 사우스 코리아 리그드 앤드 프로듀런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직역하면 한국의 4월 국회의원 선거는 조작되고 사기였습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기사 본문에서는 한국의 4.15 총선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미시간대 정치과학 및 통계학 교수인 월터 미베인 교수를 언급하며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변칙과 사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더 디플로맷에서는 사우스 코리안 폴리티션 에즈 차이나 인터페어런스 차지 투 일렉션 리깅 클레임라는 표현을 썼고 소제목으로 민경욱 이즈 클레이밍 차이나 헬프트 리그 더 에이프릴 팔러멘터리 폴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직역하면 한국 정치인은 선거 조작에 중국 방해 혐의 추가해 민경욱 의원은 중국이 지난 4월 총선에 조작을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더 디플로맷 기사에 따르면 민경욱 의원은 동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십자군 전쟁을 계속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경욱 의원의 주장은 미국의 온라인 누리꾼들로부터 빠르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4.15 총선에 대해 민경욱 의원이 한국 선거에 중국의 개입이 있었다고 언급을 하자 미국의 언론에서도 침묵을 깨고 이젠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보도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S가 4.15 총선과 관련해 민경욱 의원이 언급한 공익제보자와 관련한 팩트체크를 엉성하게 하면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KBS는 팩트체크 K. 민경욱 의원 제보자가 공익 신고자라고?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선관위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투표용지를 민경욱 의원에게 갖다 준 신고자가 공익 신고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한다며 기사를 냈습니다. KBS는 민경욱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는 공익 신고자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공익 신고자가 보호받는 법이 467개나 있는데 이 중에 공직선거법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62조 2항에는 공익 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KBS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의 엉터리 팩트체크에 대해 민경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막겠다며 그 선봉에 섰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KBS 후배들은 다음 법조항을 읽어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2017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손혜원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군자 할머니의 빈소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밝은 표정으로 촬영한 기념사진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장면입니다. 시바 누가 보면 칠순잔치에 온 줄 알겠어요.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송영길이 왜 두둔할 건덕지도 없는 윤미향을 옹호하고 있는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윤미향이 정의기억연대 대표 시절 자금 유용 의혹을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가 예고대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을 질타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이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과 정의연이 전신인 한국정신대 대책협의회를 향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농구 선수들이 나온 행사에서 돈을 모금하고 돈을 받아온 적도 있었다며 행사가 끝나고 밤늦게인데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라고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무엇보다 정신대 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서로 다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신대는 공장에 끌려가서 일하고 온 할머니이고 위안부는 생명을 걸고 끌려간 것이라며 그런데 정대협이 위안부와 정신대 할머니를 합쳐놓고 쭉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을 받아먹었다고 윤미향이의 행태를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는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맘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나갔다. 저한테 말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무엇 때문에 용서를 바라나라고 질타했습니다. 윤미향이가 지난 19일 자신을 찾아온 것을 두고 윤미향이를 용서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것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나갔다 들어오니 문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주니까 윤미향 씨가 팍 들어오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한 이용수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넘어갈 뻔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이어 윤미향이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그건 검찰에서 다 할 것이고 내가 며칠 후 기자회견 할 테니 오라고 했다며 뻔뻔스럽게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윤미향과 함께 교수 등 여러 사람이 동행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특히 윤미향이 한 번 안아달라고 해서 저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나도 사람이라 눈물이 왈칵 나서 마구 울었는데 그걸 가지고 용서했다. 이런 기사 너무 황당하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또 미국에 가기로 하고 모금했는데 저한테는 정대협 사람 아니니 못 온다고 했다며 김복동 할머니는 한쪽 눈이 안 보이는데도 미국으로 어디로 끌고 다니면서 고생시켰다고 정대협이 과거 행태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회계부정 등을 폭로한 배경으로는 3월 3일에 전화를 해서 이러면 안 되잖아. 한번 오라. 아니면 기자회견 한다고 했더니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기자회견 하라고 해서 제가 5월 7일에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친선을 다지며 서로 역사를 배우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학생들에 대한 역사 교육을 확실히 하려면 한일 두 나라가 서로 왕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역사를 아셔야 하고 위안부 문제를 사죄받고 배상해야 누명을 벗는다며 제가 왜 성노예냐, 그 더러운 성노예 소리 왜 하느냐고 정대협 측에 물었더니 미국 사람들 들으라고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미향이 죄를 받는다고 마음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벌을 받고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투명성 문제 등을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19일 자신을 찾아온 윤미향에게 수일 내로 기자회견을 할 테니 그때 내려와라고 말해 이날 윤미향 거취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각 정당들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윤 당선인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이번 논란으로 위안부 인권운동의 대의와 역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마디로 웃기고 자빠진 소리입니다. 왜 계속 윤미향이를 두둔하지 그러십니까? 황교안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할머니의 말씀대로 첫 기자회견 이후에 나온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법적 처벌 문제는 검찰 조사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할머니는 윤미향이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셨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넘긴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고 분노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위원장으로 임명된 곽상도 의원은 윤미향의 아버지 윤씨 소유의 A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윤미향의 아버지는 2001년 11월 20일 A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매입 당시 등본상 금융기관 대출 기록은 없습니다. 윤미향의 아버지 윤씨는 신고가액 2억 3,200만 원인 이 아파트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아버지 윤씨가 2001년 11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윤씨 주소는 수원의 교회로 되어 있어 그 사택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시 수입이 많지 않았다는 정황에 비춰볼 때 불과 2년 사이에 부녀가 나란히 매수한 아파트의 구매 자금이 어디서 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1999년 윤미향이의 수원 아파트 구매 자금의 출처, 2001년 아버지 윤씨의 아파트 매매 대금의 출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부터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은영님, 지명영님, 어려운 나라의 TV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